이 와인 보면 바로 사야 돼. 그래서 바로사벨리.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입니다.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 이야기는 오크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크통, 말 그대로 오크나무로 만든 통이에요. 이게 근데 와인을 만들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항상 이게 이슈가 될까요? 예전부터 와인을 숙성하거나 보관하던 통들은 많았어요. 아마 와인을 보관하는 통으로 가장 먼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로 이 암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도자기뿐만 아니라 뭐 동물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나무통에다도 와인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관을 했을 거란 말이죠. 뭐 삼나무라든지 다른 가구들에다 또 숙성을 해봤더니 걔네는 나무 결이 너무 고르지 않아서 이 와인통을 만들어도 쓸데없이 와인이 다 샌다거나 아니면 다 증발을 해버리는 거죠. 쉽게 공기가 들어와서 산화돼 버린다거나 와인이 숙성되는데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오크라는 나무로 만든 통을 썼더니 기가 막히게 와인이 맛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크통이 와인에 끼치는 가장 큰 세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크통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무통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한 공기가 주입이 되고 그리고 나가요. 이런 과정에서 와인도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게 돼요. 보통 한 10% 정도 증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모든 액체가 수분이 증발을 한다는 거는 맛이 더 진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풍미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 와인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입 떨게 만드는 느낌 아시죠? 이 타닌이라는 성분이 와인에도 있지만 나무통도 고유의 타닌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통에서도 같이 우러나면서 와인에 있는 타닌이랑 만나자 해서 동글동글하게 숙성이 되게 돼요. 타닌도 우러나면서 더 깊은 맛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크통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바로 이 오크통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특유의 아로마들이 이 와인의 독특한 풍미를 좀 복합적이게 만듭니다. 근데 이 풍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나무들을 구부리기 위해서 불을 쪼이게 돼요. 실제로 통 안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쪼이게 되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오크통이 만들어질 때. 이걸 토스트 한다고 하는데 이 토스트 시간이 굉장히 와인 맛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구우면 구수해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구웠다. 그러면 카라멜 향, 바닐라 향, 버터같이 달달한 향들도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크통 어떻게 쓰냐? 생각하면 다 이럴 것 같죠? 와인 만들어 놓고 다 이 새 오크통에 넣어서 와인 숙성시킬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오크통은 평균적으로 한 4번에서 6번 정도까지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풍미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 번, 물론 헹군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중고 오크를 써야지라고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내 와인에 너무 강한 오크향을 주고 싶지 않을 때. 이 와인 자체가 너무 풍미가 좋을 때. 그러면 사실 오크통에서 나는 향들이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하냐? 중고 오크가 한 85% 쓰고 나는 새 오크는 15% 써서 냄새가 더 나게 해야지 하면 100%가 채워지는 거. 그리고 이 오크통으로 숙성을 했을 때 품종마다 맛있어지는 시기가 달라요. 이거는 와인마다 그리고 생산자마다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 피노누아 같이 너무 무겁지 않고 그리고 포도 자체의 향이 너무 매력적인 애들은 한 1년 정도 해도 숙성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다가 까베르네 소비뇽 정도 됐어. 그럼 한 2년 정도 하다가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드는 타닌이 엄청 강한 와인들, 특히 바롤로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오크통에서도 한 4년 이상은 지나야 좀 부드러워지면서 맛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품종마다 숙성 기간이 다르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와인머신 촬영팀 한 분과 함께 오크통의 향이 굉장히 강한 레드와인과 그리고 오크 숙성을 거의 거치지 않은 레드와인 두 종류를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음을 좀 하시고 한번 제가 얘기했던 오크통에서 나는 향들 있죠. 그런 향들이 느껴지는지 어떤 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거 마시면 돼요. 네. 어떤 게 오크통의 느낌이 좀 느껴지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와인이 네. 오크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데 2번 와인에서 조금 네. 오크통의 풍미가 느껴진다고 말씀이세요? 네. 얘는 어땠어요? 1번은?
뭔가 2번 먹을 때보다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초보자도 저는 생각보다 잘 안다고 느낀 게 1번이 거의 오크 풍미가 나지 않는 와인이에요. 실제로 두 가지는 똑같은 품종이거든요. 시라 혹은 시라즈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아는 그 대중적인 갸예요. 어떤 와인인지 계실 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먼저 1번부터 훨씬 근데 향기로운 거는 그러니까 오크통에 막 되게 진한 향이 아니어도 과일 있죠. 막 시큼한 과일 향도 되게 많이 나요. 오히려 막 딸기, 체리 되게 시큼하게 안 익은 듯한 단단한 자두 같은 향도 좀 나고. 좀 오바해서 얘기하면 잔에 뽕뽕이 남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향기로워요. 원래 시라즈 품종이 탄닌이 엄청 강해요. 막 확 쪼이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그리고 좀 가벼운 편이야. 입에서 물처럼 막 넘어가요. 향으로 마시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 두 번째도 사실 지금 그냥 가만히 맡아보면 담배 냄새랑 바닐라 같은 향 바로 나거든요. 엄청 강하죠. 굉장히 달콤한 향이 많이 납니다. 이게 전형적인 오크 향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가는 이 PD님을 지켜보는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저도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카라멜 향, 담배 냄새, 실제로 나무 같은 향도 좀 미세하게 스쳐가고요. 얘 가장 그리고 독특한 아로마가 전형적인 호주에서 만드는 시라즈 와인에서 느껴지는 건데 민트 같은 허브 향이 있어요. 스파이시한. 그런 허브 향도 굉장히 강렬하고 초콜릿 같이 달달한 과일 향도 나고 블루베리,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일 향도 나고 맛있고. 그래서 어떤 와인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다 제가 같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지금 생콤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고요. 코트디론이라는 이런 AOC 지역 명칭을 달고 나오는 와인이고요. 2017년 빈티지고 바로 시라 100%로 만든 와인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호주의 가장 시라즈로 유명한 산지 어디? 이 와인 보면 바로 사야 돼. 그래서 바로사밸리. 그래서 이 바로사밸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2016년 빈티지고 시라즈 100%예요. 또 분명히 같은 품종이지만 생산지에 따라서 맛도 다릅니다만 쓰는 오크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져요. 와인 맛의 비밀 오크통의 신비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와인을 마실 때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와인은 알수록 맛있는 술이고 지식으로 마시는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와인 앞으로 배우면서 알고 더 맛있게 마셔요. 지금까지 와인과 썸타는 여자 맞선녀 써니였습니다.